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등장이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말 26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비트코인 최대 컨퍼런스 주최자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올트코인 델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미국의 그 쌍둥이 형제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5월 3일 토요일자 인터뷰를 제가 번역을 했고요. 좀 각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들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이제 뭐 인터뷰 집에서 이렇게 요즘은 다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분 특히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이 잠에서 깬 지 한두 시간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삼 전 이게 생각이 되는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혁명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방에 콕 박혀서 하는 방콕 방송.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구독자가 160만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요, 펼쳐질 AI와 크립토는 인터넷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는 혁명적 그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왼쪽에 있는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름은 브랜든 그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비트코인 INC, 비트코인 주식회사의 뭐 Chief of Staff라고 한대요. 임원급 인사고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뭐 비트코인 2024, 비트코인 2025, 북미 지역의 가장 큰 컨퍼런스 주최자이기도 합니다. 24년 7월 달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이 컨퍼런스에 나와서 말 그대로 비트코인 투 더 문을 외쳤습니다. 비트 가자를 외쳤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을 했었죠. 뭐 게럴 긴슬러를 뭐 첫날에 자르겠다,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등등등 여기에서 다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2021년 11월 달 비트코인을 우리는 사놓고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할 것이다. 역시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라스베가스에서 사실 조만간 개최가 됩니다. 5월 27일, 8일, 9일 라스베가스에서 또 한번 크게 성대하게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행사가 거의 이제 뭐 한 달 이내로 들어왔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 행사를 해보면 특히 이런 큰 행사일수록 대체적인 한 8, 90% 이상의 윤곽은 실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 이름은 오스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언제 입문하셨습니까? 비트코인 이쪽에 언제 오셨고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린다. 이 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랜든 그린. 이 비트코인 주최자는 2017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벌써 8년이 지났고 들어왔을 때는 인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산전수전. 그러니까 이제 뭐 저쪽 일반 전통 시장에서의 8년과 코인에서의 8년은 글쎄요, 그 무게감이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한 8년 정도 됐다. 사회자가 다시 묻죠. 트럼프 대통령, 뭐 마이클 세일러 이런 주요 연사들을 직접 다 섭외를 하시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린이 답을 하죠. 프로그래밍 팀이 별도로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디렉터급도 있고 이제 임원급 인사들이 섭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실은 따로 있습니다. 스폰서, 이 유치하는 사람은 또 이제 별도로 있겠죠. 이 팀이 별도로 있긴 한데 핵심 연사들은 직접 내가 챙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어 표현으로는 뭐 get my hands dirty라고 해서 내 손을 더럽히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사회자가 이제부터 조금 센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 이제 그 그린이 조금은 긴장하는 표정이 보여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사회자가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린이 답을 합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정권 이제 취임하고요. 100일이 이제는 지났죠. 근데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지금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에 역대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 정부가 가장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그 포문을 엽니다. 근데 아직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에 lagging 이펙트가 있다. lagging은 이제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마 올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시장이 몸소 그 효과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 축적, 보유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하겠다. 팔지 않겠다 이미 선포를 한 거고요. 이것은 역사적인 분기점, 분수령이 맞다. 그리고 아직 미국 정부 코인을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는지 또 얼마나 몇 개나 얼마만하게 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감사, 오디팅을 실시하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부분을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발표를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될 것은 그러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정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산다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정부가 어떤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디지털 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축을 할 것인지를 발표를 할 것이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재무적인 몇 개 돈 이제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국제 무역 지금 관세 전쟁이 실은 무역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무역과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을 연결시킬 거라는 다소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국제 무역의 담보 자산이죠. 또는 국제 무역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건네받고 돈을 이제 그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면 실은 누군가 물건을 맡아주고 이걸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이걸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쓰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에서 자국의 법정 화폐가 예를 들면 가치가 좀 너무 낮다. 이럴 때 법정 화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할도 비트코인이 가능할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IMF 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데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가면 IMF에서 그 비트코인을 SDR이라고 특별 인출권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통화바스켓 안에 집어넣는다까지 이게 사실은 이어집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채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another level로 한 단숨에 뛰어간다라고 이 친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좀 과도한 좀 상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전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제 예전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면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 말을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무슨 얘기냐. 2015년도에는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개구리 표정이 제 표정이었어요. 뭔 소리야 저게 인터넷이 된다고? 블록체인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2015년도 12월 달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200, $300 1년 내내 지지부진했는데 2년, 3년 후에 100배를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 표정이 이렇게 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이 IMF의 통화바스켓 안에 들어간다. 법정화폐를 심지어 일정 부분 대체하고 이게 금처럼 자산처럼 쓰일 것이다. 제 표정은 아마 또 비슷해졌겠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 비웃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광신도네. 이 미쳤네. 제가 소배를 했던 연사들이지만
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하진 않았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미 이제는 눈앞에 확정적인 미래로 지금 법이 다 상정이 돼 있고 이미 이제 그 통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발표도 했잖아요. 행정명령도 수없이 사인했잖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90% 이상의 대중들은 대부분은 사실 가격이 폭락하고요. 길게 조정을 해주면 대부분 떠납니다. 그래서요. 실은 오래 버틸 수 있다. 심지어 폭락하고 조정했는데 다 같이 뭐 쓰레기다, 도망쳐라, 희망 고문한다 막 했는데 여기서 더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실력자인 겁니다. 그 사람은 숙제를 했기 때문에 혹은 실패의 경험을 선순환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다시 인터뷰로 돌아갑니다. 그레이는 이게 초현실처럼 느껴진다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이 모든 극적인 혁명들이 지금부터 100일, 200일간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도 여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맞다. 트럼프 100일간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뭐 발표도 했고 법이 다시 상정이 됐죠. 이게 물론 한번 이제 떨어졌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로부터는 지금 비트 전략 비축 주정부에서는 이제 각계 전투로 지금 다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감사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겠다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법들이 상정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슈는 뭐냐면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사느냐인데 납세자 부담을 안 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그 금액이 크진 않지만 미국 재무부에서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그린의 얘기예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상정했던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 살 수도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정부 부서의 이름을 까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서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놓고 이제 납세자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실제로 쓰였을 때 얼마만큼의 효익이 있는지 이것을 그 연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중요한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100만 개를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효용 가치가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채택이 된다면 이제 그 가능성을 이 친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미국의 납세자들 세금으로도 살 수 있다고 본다. 재밌죠? 이런 걸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전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측면에서 봐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뭐 틀을 깨자, 뭐 고정관념을 버리자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 한 10여 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가능성, 이유를 들어보신 다음에 본인께서 그 나중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 특히 이유와 그 reasoning, 근거를 보시면 도움이 전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가 다른 질문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거 지금 치고 나가면 다른 국가들이 그냥 이거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국가들의 지금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시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린이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 컨퍼런스 했잖아요. 스폰서를 하건 그 유치를 하건 컨퍼런스 섭외를 하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심지어 해외 나가서도 만나고 이메일을 뭐 하루에 진짜 100통씩도 씁니다. 연사 섭외하려면 그렇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 과정에서 특히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이 되고 취임됐던 요 사이에 대략 10개국에서 15개국의 그 국가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트럼프가 만약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전략을 실제 추진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따라서 할 겁니다라고 이 그린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10개에서 15개 국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 뭐가 확정이 됐냐?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게 이미 지금 확정이래요. 근데 이게 실제 그 문서화가 되겠죠. 뭐 사회적인 뭐 이런 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납세자 세금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화가 되고 뭐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공식 발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미 본인이 지금 만나봤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확정했습니다라고 이 표정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그 뭐 속이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본인들이 많이 만나면서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우리 오스틴 이 사회자의 저는 역량이 뭐라고 보냐면 정말 그 어려운 질문을 이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실은 재밌잖아요. 10개국이라고 하셨죠. 그 확정됐다고 하셨죠. 발표를 언제 할까요? 올해 할까요? 내년에 할까요? 27년에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표정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표정이죠. 25년 12월 31일까지 아까 10개 국가라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 10개 국가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내후년으로 지금 넘어가겠습니까? 타임라인까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린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그들 각 정부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는 본인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0개국이요. absolutely라고 답을 합니다. 확실합니다. 본인이 이걸 이제 봤기 때문에 직접 이제 본인이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확정은 맞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릿속에 이미 확정,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이 100% 된 곳이 국가가 한 5개 정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들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저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뭐 아예 지금 뭐 거짓말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공적인 사람인데 하지만 기억하실 게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왕창 지금 뭐 마이클 세일러처럼 뭐 왕창 뭐 10,000개, 20,000개씩 살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처음부터 뭐 그냥 수억을 집어넣으신 분이 많지는 않겠죠. 아마 비교적 소액으로 비트코인을 샀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사면 살수록 심지어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사셨겠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국가 레벨에서도 비슷한 행적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 레이스에 빨리 참여하는 국가일수록 위너, 승자가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캐피털 게인, 뭐 재무적인 이익만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제 무역 그리고 글로벌 초우량 담보 자산, 심지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모든 것들이 10수년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기획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은 그냥 본인들의 시간표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저는 올해 이게 이제 수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대놓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또 묻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큰 발표들이 있었는데 5월 말에 이제 곧 하시는데 어떤 발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까요? 회사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린이 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요걸 이제 개발했던 대기업이 이번에 6년간 개발했는데 뭔가를 발표하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생태계의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론칭하는 대기업이 한 2곳에서 3곳 정도 있다.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발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한 번도 이제 이런 공식 석상에 서지 않았었던 정치인들과 비정치인들도 여기에서 발표를 처음으로 지금 앞두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있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 불리는 메타 플래닛의 CEO 이런 사람들이 실은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그 선보였던 여기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그 뭐 오렌지 피를 먹었다고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보니까 이 컨퍼런스에 지금 뭐 미국 정계 인사들 지금 다 오거든요. 정치나 경제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인사들이 여기에서 새롭게 오렌지 피를 먹어요. 새롭게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뜨고 그들에게 또 다른 너는 이제 브라질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라. 프랑스 버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라. 너 이제 솔라나 버전의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라. 이런 임무들이 부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요, 뭐 친구가 최근에 이제 개종을 했답니다. 이제 그 비트코인 불신자에서 신자로 왔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왜 실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린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자기는 솔직히 I don't know.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유는 난 잘 모르겠다.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인터넷이 동시다발적으로 셧다운이 되거나 우리 문명이 뭐 실패를 하거나 뭐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금지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해킹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난 8년간 수백 가지의 비트코인 실패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뭐 온갖 종류의 퍼드가 나왔는데 결국 비트코인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미래를 원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웬만하면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낙관론자가 되자. 반대말 뭔지 아십니까?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시니컬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 돼, 따져보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왜 낙관론자가 되냐고 하냐면 시니컬한 그 태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십시오. 다만 그 시니컬함을 결국 낙관론자까지 가셔야 돼요. 최종 목표는 낙관론자까지 가셔야 이 엄청난 그 비기스트 트렌드예요. 그 우리 삶에서 이런 기회가 몇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이 그린 역시도 어떤 사람에 보면 미쳤네 할 정도로 초긍정론자입니다. 자, 그린이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 발전적인 미래로 세계로 가는데 핵심이 될 것이고 실패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사실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레이 달리오가 예전에 21년도였습니까? 뭐 비트코인 사실은 좀 들고 있는데 그때 하면서 너무 성공하면 전 세계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금지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럴 가능성 자체를 높게 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 쳐도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죠. 지금 뭐 미국에서 전략 비축 치고 나가면 지금 다른 10개국, 15개국 지금 밑에서 그 저울질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이게 최근 뭐 2, 3년 사이에 나온 얘기가 실은 아니에요. 제가 컨퍼런스를 했던 한 10여 년 전부터 실은 있었어요. 특히 2017년부터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회자가 됩니다. 뭐 구글이다, IBM이다 대기업에서 이런 소문을 이제 뭔가를 개발할 때마다 이제 언론사에서 이걸 보도를 좀 악의적으로 하죠. 근데요, 가만히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자 컴퓨터 좋죠. 해킹할 수 있죠. 근데 왜 대형 은행 서버, 대형 증권사, 예를 들면 블랙락 그쪽 은행 계좌를 털어야 되지 않을까요? JP모건, 우리로 치면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제일 큰 은행들, 자산가들, 대기업 서버를 털어야지 왜 굳이 비트코인만 터냐 이거예요. 이런 거에서 항상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면 전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해킹 기술이 있으면요. 반해킹해도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요. 백보양보를 합니다. 정말 뭐 해킹에 치명적인 결함을 줄 수 있다고 쳐도 최소 7년, 8년, 뭐 어떤 지금 뭐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누구는 10년간은 양자 컴퓨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되긴 될 건데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제 예측이 맞다면 이것도 앞으로 한 10여 년 이상 또 퀀텀 컴퓨팅이 비트코인 이렇게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것이다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사회자가 나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신자가 됐던 그 사람에게 비트코인이 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한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갑자기 전 세계 정부, 중앙은행에서 이 국가 부채,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각국 정부가 그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제 펀더멘탈을 다지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 돈을 그냥 찍어서 해결했잖아요. 요 돈 찍는 행위를 중단한다면 비트코인은 실패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돈을 찍어줘야 비트코인의 그 희소성이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린이 듣자마자 맞다. 갑자기 각국의 정치인들이 선거, 표를 의식을 안 하는 정치인들 거짓말이죠. 무조건 표거든요. 근데 돈을 안 찍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을 찍어서 이제 그 살포를 하잖아요. 모두를 행복하게 나 은퇴를 했는데 내 퇴직 계좌가 쪼그라든다? 누가 그 사람 찍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포기를 절대 안 할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한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찍어서 이제 거품이 확 이제 올랐다가 일시적인 침체는 가능합니다. 고로 비트코인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좀 더 어려운 질문 간다라고 또 겁을 주고요. 조금 긴장한 표정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다. 올해 말,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린이 항상 저는 이 질문이 좀 무섭다. 왜냐하면 제 가격 예측은 좀 많이 높거든요. 이번 상승장은 올해 말에 피크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내년 말, 26년 말 혹은 27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과거에 보면 반감기 이후에 18개월 후에 피크를 찍었잖아요. 요 과거의 사례는 이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측에 대해서도요. 항상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fundamentally 스트럭처가 다 바뀌었다. 구조가 지금 바뀌었다. 반감기 이후 이제 1년 반 뒤에 최고를 찍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유동성, M2다. 그리고 신용, 크레딧이요. 이게 빚입니다. 빚.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고 유동성 사이클이고 이게 반감기 미국의 대선 사이클. 신용의 팽창과 수축이 중요하고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더라고요. 과거에 대략 한 3년 정도 신용, 수축되는 그러니까 통화 긴축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22년, 23년, 24년. 통화가 그러니까 ISM 지수도 50 이하에 오래 있었고요. 이제 QT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아직도 통화 긴축을 하고 있으니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들었죠. 불과 한두 달 전부터 신용이 다시 팽창, 확장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제가 이미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냐? 근데 가격은 아직 재미가 없는 거죠. 결론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해 말이 아니고 내년 말까지도 유동성이 계속해서 팽창할 것이다. 그래서 지연된 만큼 더 크게, 더 높게, 더 길게 시장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 그러면 하락장을 맞을 것이냐? 이 신용 팽창이 끝나고 어느 순간 다시 신용이 수축되겠죠. 통화가 다시 이제 수축되는 이제 고구조적인 그 순간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팽창이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증가하고 있죠. 이미 이제 증가했고요. 이제 시장이 아마 따라가지 않겠냐. 신용 팽창 이제 막 시작을 했죠. 아직 시장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될 것이다. 기존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과도하게 눌렸었잖아요. 경기 침체, 실은 지난 2년, 3년간 경기 침체였어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한꺼번에 풀릴 거고 이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더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매크로적인 요소뿐만 아니고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수, 또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의 포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가가 10배, 20배, 30배가 올라가잖아요. 메타플랜스에 한 30배 갔었거든요. 솔라나 사놨던 그 회사 1700% 오릅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런 거 이제 발표하자마자 그냥 치솟으니 전 세계에서 기업들도 비트코인 살 것이다. 국가들도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더 많이 지연된 만큼 훨씬 더 큰 폭등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가격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14억을 불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올해 말이 아니고요. 26년 말일 수도 있고 심지어 27년에 피크를 찍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신선한 생각을 전합니다.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달리 가장 긴 상승장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말 가격 예측 물어봤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국가적인 포모 현상 이거는 본인은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날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까지는 본인도 모르겠다. 하지만 또 여기 이제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 얘기를 해야겠죠 하면서 웃으면서 올해 말까지 그러면 비트코인 한 21만 달러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씩 웃고 넘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3억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했죠. 자, 사회자가 뭐 여러 가지 가격 예측을 들어봤지만 그 가격 그 자체보다도 그 뒷단에 있는 이유들이 좀 타당한 것 같다. 또 다른 질문을 하죠. 26년 말, 27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려면 실은 엄청난 자금들이 다른 곳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신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돼야 되죠. 그 돈들이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린이 답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또 엄청난 돈을 찍어낼 것이다. 지금 미 연준도 금리 인하를 어찌됐건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연준을 혹은 그 이상으로 따라 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디서 그렇게 돈들이 쏟아져서 비트코인에 들어올 것이냐. 두 번째는 이번 사이클에서 기존의 최강 자산들로 군림했던 것들. 자, 그런 금이나 부동산 같은 최강 자산들이 과거에 비했을 때 점유율을 비트코인에 많이 뺏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표적인 자산 두 개로 부동산과 금을 듭니다. 물론 부동산이 사라지진 않을 테지만 나라면 지금 이 그린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면 내 돈을 부동산에 넣어두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금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에서 기업에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도 아마 이제 그 머니 프린터 돌리면 당연히 수혜를 입습니다. 5,000년간 인류의 가장 큰 자산으로서 어떨 때는 화폐로서 기능을 했잖아요. 하지만 빠르면 이번 사이클, 늦으면 다음 사이클에는 비트코인의 금의 시총이 따라잡힐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따라잡으려면 비트코인이 한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억 원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이냐 다음이냐까지는 본인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지만 당연히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4년도 3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극도의 포모가 단기적으로 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었죠. 하지만 그 포모의 사람들이 확 몰려서 1억을 이렇게 더 위로 이제 훅 올라갔다가 대략 작년 사실상 거의 내내 7, 8개월간 소강기를 겪었습니다. 오랜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어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1억이 어떤 그 중요한 수치라면
전 세계에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가격 레벨인가 동시에 엄청난 저항선으로 가격을 찍어 누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큰 열광이 있었죠. 뭐 거의 한 11만 달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몇 번 이걸 뚫으려고 했지만 쉽게 뚫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당연히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소위 말한 고인물들이 뭐 비트코인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대 샀던 사람들이 실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만 달러는 제가 봐도 제가 그 사람이라고 해도 팔고 싶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실은 매도를 실현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타이밍 뭐 몇 번을 실패하냐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의 투자 100%에서 최소 10에서 20%만 가지고 계셔도, 그러니까 100원 투자를 한다면 20원만 들고 있어도 5년이 지나고 알트코인이 뭐 갑자기 누가 뭐 밑장을 빼고 상패를 당하고 설사 99.9%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왜요? 비트코인이 최소 10배 이상 갈 테니까. 그리고요, 성공적인 매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는요, 이런 예측, 어떤 뭐 추정,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지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이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걸 제가 북극성으로 표현했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북극성 보면 내 지금 위치가 보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 미국의 제조업 지수 중에 하나인 ISM 지수, 뭐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 코인베이스 앱 순위 지금 저기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IPO, 크립토 회사들인데 서클 보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리플을 보십시오. 리플이 올해 IPO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가장 높은 시장의 정점에서 전 IPO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리플, 탐욕 공포 지수,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한다면 인간 지표들, 뭐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만 하겠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제가 뭐 이때가 뭐 파세요, 이때가 지금 뭘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도 않겠지만 정답이 없어요. 저도 이 정답이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 양면의 칼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해서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찾아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여러 번 드렸는데 와닿지 않으셔서 그런지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구글에요, 땡땡 코인 사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도지코인이다, 뭐 블록체인이 뭐냐, 레이어 1이 뭐냐, 레이어 2가 뭐냐, 디파이가 뭐냐, RWA가 뭐냐 궁금하신겠죠. 구글에 치시고요, 나오는 자료를 다 보십시오. 다 보셔야 됩니다. 아니 뭐 그런 무식한 방법을 방법이라고 하냐? 나 시간 없다, 나 지금 일하고 바빠서 나 돈도 없고, 좀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벗어나는 왕도는 저는 없다고 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저는 사실은 이걸 3년 이상 했습니다. 이걸요, 하루에 뭐 7시간이고 8시간이고 끝까지 찾아보셔야 돼요. 모든 기사, 모든 홈페이지, 백서, 영상, 책 다 보시면요, 어느 순간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질을 높이려고 항상 하시는 것 같은데 양에서 질이 나옵니다. 안 보이던 길이 분명히 내가 갔던 길인데요, 안 보이던 길인데 이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올바른 방향성, 그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100%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크립토TV 10년 이상의 뭐 현직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저나 제 동생이 했던 실패의 경험담을 왜 얘기를 드릴까요? 핵심,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성공 투자를 응원할 뿐이죠. 이왕이면 낙관론자가 되셔서 뭐 가격이 떨어지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도 투자의 그 일종이고, 원화채굴 하시는 거 힘들겠지만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비투했다가 전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